스파스크 달리라는 마을 앞에서 자동차 쉼터에서 좀 잤고 생각보다 괜찮게 잘 잤습니다. 바깥에 보여드릴게요. 이 파프리카의 장점이죠. 보면은 게 수동이라 시동을 안 걸어도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풍경이 이렇습니다. 일단은 화장실을 갔다 와서 밥을 먹고 또 짐 정리 좀 하다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계란 후라이랑 빵이랑 해서 먹겠습니다. 살람이랑 계란이랑 빵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지금 야채가 없네요. 야채까지 좀 곁들이면 충분히 영양가 있게 먹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찹하고 소금도 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잼 조금 발라가지고 그냥 먹을만 합니다. 계란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품질이. 일단 오늘 아침 정말 배부르고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정리해서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오늘 하루 묵었던 곳입니다. 제 차는 여기 주차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자동차들, 트럭들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저도 이제 바로 곧 또 하바롭스크 쪽으로 출발을 할 거고 뭐 중간에 기름도 넣어야 되고 아까 밥 먹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구매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 러시아 주유소는, 여기 시골 주유소 같은 경우는 기름을 넣기 전에 이거를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당겨야 기름이 나옵니다. 지금 일단 1000루블 넣고 있거든요. 대략 1000루블 넣으면 한 2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름을 넣기 전에 일단은 주유구에다가 이거 꽂아 놓고 저기 카운터에 가가지고 제가 늘 만큼의 돈을 지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유를 하면 됩니다. 뭐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옥탄가가 있어요. 90이랑 95랑 큰 차이는 없는데 좋은 기름 넣으면 좋지만 차에 맞는 기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92만 넣어도 적당한 기름을 넣는 거라서 95나 98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랑 좀 시스템이 다르긴 한데 러시아는 기름을 넣을 때 자기가 넣는 그 주유구에 번호가 있거든요. 그 번호를 말을 해줘야 돼요. 제가 방금은 3번에다 넣었는데 그 숫자 정도는 좀 외워가지고 제가 뭐 3번에다가 넣겠다 3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직원분이 그 3번 주유기를 켜줍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기가 넣는 주유구의 숫자, 내 차에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몇 리터를 넣을 건지 계산을 하셔가지고 미리 돈을 지불을 하셔야 돼요.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와, 여기 예전에 제가 유라시아 횡단할 때는 도로가 진짜 구간 공사하는 구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보니까 공사하는 구간이 진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도로가 완전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차로가 왕복 2차선이에요. 그래서 화물차들이 정말 많이 지나다니는데 추월을 하거나 할 때 조금 위험하다고 해야 될까요? There's a hole in the gray sky where the sun comes through. Baby, can't you see? 길 한복판입니다. 여기 한번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 같아요. 낮에는 그래도 햇빛이 있으면 따뜻한데 새벽에는 좀 많이 춥습니다. 아직 영하까지 떨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같은 날씨는 거의 가을 초가을 날씨고 저녁부터 해가 떨어지고 난 후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오늘 출발한 지점에서 대략 한 200km 정도 왔거든요. 잠시 쉴 겸 해가지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앞에 좀만 더 가면은 신기한 약수터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그 약수터에 한번 들려가지고 물을 받아서 갈 예정입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 도로에는 사실상 크게 뭐 볼 것들이 없어요. 광활한 초원이 계속 펼쳐져 있고 그 길 위를 달리는 겁니다. 여기 자동차 쉼터 같은 곳에 도착했는데 여기에서 철분이 많은 약수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 장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물 이거 1리터만 한번 떠보려고 해요. 신기하게도 약수터 같이 사람들이 간간히 와가지고 물을 돈 내고 떠가요. 참 신기한 광경입니다. 이쪽에서 물을 사야 되나봐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리터에 14루블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신비의 물을 떠봤습니다. 한번 맛을 봐볼게요. 약간 냄새가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약간 비릿한 냄새가 났는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약간 탄산수 맛인데 쇠 맛이 나거든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먹어보니까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이게 물은 탄산수인데 추측을 해보자면은 탄산수를 끌어올리는 관이 다 녹슬었어요. 그 녹슨 맛이 엄청 강하게 납니다. 이게 먹었을 때 건강에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받았으니까 조금씩 가면서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바롭스크를 넘어서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하바롭스크 가기 전에 자동차 쉼터가 있는 곳에서 하루 자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바롭스크 가기 한 30km 전에 자동차 쉼터랑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카페고 저 앞쪽은 도로입니다. 전봇대 쪽이 도로고 여기는 화물차들 쉬어가는 곳입니다. 저는 이쪽 구석에다가 자리를 잡았고 오늘 주행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늘 키로수는 478km 탔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파스타를 해 먹을 예정입니다. 다 만들었습니다. 제가 산 게 이게 파스타면이 아니라 국수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스는 파스타인데 면은 국수입니다.
양이 엄청 많아요. 양 조절 실패. 아쉬운 대로 먹을만 합니다. 네, 오늘 출발한 지 2일차 하바rov스크 근처 자동차 쉼터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별다른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러시아를 벗어날 때까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우려 때문에 국경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는 날도 징집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저는 원래 조지아 국경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조지아 국경도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 가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해서 일단은 뭐 조지아 쪽으로 가보긴 하는데 러시아에서 좀 여유 있게 여행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좀 빨리 이동을 해서 러시아를 벗어날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